그럼 이제 요약 코칭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를 요걸 썼더니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나가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나오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같이 이제 대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한 거를 쭉 살펴봤어요. 먼저 원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잘 보이나요? 네. 자, 머릿속에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뭐 다 보셨을 거니까 문자 쇼크, 문자 쇼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종이 쇼크, 혹시 여기 안 읽으신 분은 없죠? 네, 읽었다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쇼크, 그러니까 총 5개의 쇼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쇼크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의미,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이 소개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요약한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네, 그냥 뭐 순서는 그냥 따로 없고요. 그냥 여러분 다운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걸 이제 제가 분석해서 평가하기는 지금 뭐 한 사람 것만 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원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요약한 다음에 이걸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비교 방법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방식은 이렇게 A4 용지 한쪽이니까 제목별로 이제 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했던 요약을 한번 보면서, 자, 제일 먼저 이 글의 주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글의 주제를 잡는다는 말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요약해보죠. 글이 길수록 주제문을 찾기 쉽다 어렵다. 시작.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글이 길수록 주제문은 찾기 쉽습니다. 글이 길다라는 말은 저자가 주제를 잘 드러내려고 할까요? 숨기려고 할까요? 여긴 드러내는 거지. 숨기려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문학에서는 반전소설이라든지 뭐 강제, 한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주제를 숨겨놓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책은 다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더 잘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길수록 이해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주제 문장을 찾는 방식은 정말 단순해요. 이거 알고 나면 얘들이 이제 억울해요. 자, 정리해봅시다. 이 내용은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변화의 과정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주어는 세상의 변화는, 맞죠? 인류의 변화는, 그럼 동사는 나올 수 있는 게 이다, 있다, 하다, 셋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 요소는 이다, 상태, 있다, 존재, 하다, 행위.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뭐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죠? 그럼 세상의 인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러면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또 여기 나와 있네. 문자의 확대는. 근데 문자의 확대만 가지고는 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문자 쇼크에서 2차 종이 쇼크, 그 다음에 뭐죠? 인쇄 쇼크, 그 다음에 이북 쇼크, 그 다음에 인지 쇼크죠. 자, 그러면 문자를 가지고, 자,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잡혔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주어 동사 잡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궁금한 게 뭐예요? 이렇게지. 그럼 이렇게가 지금 몇 단계로 나와 있어요? 5단계. 그럼 5단계를 동류형으로 합쳐서 상개념을 잡을 거냐? 사과, 배, 감, 귤 해서 과일로 잡을 거냐? 아니면 포함으로 잡을 거냐? 포함은 안 되지. 4개 다가 동등하니까. 근데 4개 다가 동등한 동류면서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인과 개념으로서 동류 항목이 돼야 되죠. 그러면 4개, 5개 과정을 전부 합치면 마지막에 지금 현재 인지 쇼크가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 단계 이제. 그럼 문자에서 마지막 인지 쇼크까지를 하나에 묶을 수 있는 개념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지. 왜냐면 제가 5개를 찾아서 돌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해 사고 표현을 우리가 이해 사고 표현, 이게 컴퓨터의 하드웨어 핵심 능력이죠. 입력, 처리, 출력. 이 3개를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입력, 처리, 출력을 묶어서 쓰는 상위 개념. 이렇게 중요한 용어인데도 우리는 그런 용어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정보처리. 오, 정보처리. 칭찬 좀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정보처리라는 말로 현재씁니다. 근데 이해사고 표현을 쓸 때는 뭐라고 할까? 인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인지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지라는 말은 얼른 들었을 때 느낌이 말하는 게 들어있어요, 인지 안에? 우리 그냥 인식한다라는 쪽에 가깝지. 그게 우리 말하기까지 들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인지라는 말이. 우리는 인지했니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그 3가지 단어를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아까 말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정보처리가 답인데 우리의 두뇌의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학계에서는 이 단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지라는 개념을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인식, 이해, 기억, 그 다음에 변형, 가공, 창조, 표현. 이거 다를 인지라고 하자라고 사전에 정의를 해버린 거야. 저도 이거 안 쓰려고 쓴 게 쓰리키야. 지금 쓰리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쓰리키라는 말을, 인지라는 말을 안 써보려고 아예 쓰리키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내가 졌어요. 시류가 그런데 어떻게 다 쓰는데 나만 안 쓴다고 되겠어요? 학문에서도 쓰는데. 그래서 현재는 인지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말로 쓰리키라는 말로 이제 3가지 키,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키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인류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를 찾아내는데 5개의 항목이 바로 주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5개의 항목을 이제 묶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자에서 두 번째 종이, 종이, 그 다음에 인쇄, 그리고 컴퓨터 2부, 그리고 인지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요소를 찾아야 이거를 하나의 한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자, 뭐가 공통 요소일까? 여기 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자, 한번 내보시죠. 쇼크. 네, 쇼크는 당연히 쇼크인데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필요해요. 이런 쇼크를 통해서 발전돼 왔다. 인류 변화는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문자는 앞에 하나밖에 안 돼. 여기 저기 종이하고 인쇄하고 이걸 다 포함하는 문명. 여기 기록의 방법으로 문자를 통해서 기록의 방법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게 기록의 방법도 방법이지만 기록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확장이 돼 나가고 있잖아요. 공유, 네? 기록의 매체 확장. 근데 그 매체 확장으로 매체가 이렇게 발전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보가 보급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의 보급이 일어났잖아요. 이 요소가 여기 지금 내용의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에 문자가 개발돼가 문자가 없을 때는 정보 유통이 안 됐잖아요. 계속 그렇죠. 정보 유통. 정보 유통의 쇼크죠. 정보 유통의 쇼크가 바로 이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제를. 이거 꼭 답이 아니에요. 이거 더 좋은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현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고 어떤 사람이 딱 내도 느낌이 와 바로. 예. 딱 어느 순간 그걸로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제문 인류의 변화는 이루어져 왔다. 어떻게? 문자와 매체를 통한, 그죠? 문자와 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 쇼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인지 쇼크가 문제예요. 그죠? 문자와 매체를 통한 다 매체인데 인지 쇼크는 좀 다른 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와 매체 그리고 이제 인지력의 확장이죠. 예, 문자와 매체 그리고 인지력의 확장을 통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 유통 쇼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네, 아니 뭐 쇼크라는 말을 안 써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가 있으니까 정보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하면 주제 문장이 됩니다. 자, 이제 주제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인류의 요거 이제 제목으로 만드는 주제 문장 만드는 방법 안내했습니다. 먼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대상을 설정하라. 두 번째는 동사를 파악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궁금한지를 순서대로 찾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면서 이때 이제 쓰는 게 바로 함축형 요약. 두 번째가 뭐였어요? 관계형 요약. 요 네 가지면 주제문이 나와요. 네,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문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또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제목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바꾸면 이제 이루어져 왔다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죠? 예, 변화. 인류의 변화. 그럼 앞에다가 동사를 넣어줘야죠. 정보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인류의 변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측형, 아니 그러니까 주제형하고 제목형이 있다고 그랬죠. 주제형은 내용이 들어있고 제목형은 뭐였지? 궁금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인류의 변화하면 그대로 돼요. 맞아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답이 다 나와줘야 되죠. 인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보 유통을 통해 이루어져 온 인류 변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걸 앞에 거를 전부 딱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인류 변화의 동력. 그럼 궁금함이면서 인류 변화의 동력이라는 여기가 그쵸? 요게 뭐예요? 변화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인류 변화의 수단이라는 소리인데요. 인류 변화의 수단인데 이거를 좀 말이 좀 그러니까 인류 변화의 동력이라면 훨씬 더 고급스럽죠. 그러면 제목이 나왔죠. 자,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맞죠? 이렇게 제목을 잡아냅니다. 만약에 제목을 못 잡아낸다. 인류 변화의 그냥 변화 동력. 야,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에요. 여기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보시면 오류 없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내가 만들면 뭐다? 예, 명품이다. 좀 낮춰서 상품이다. 좀 높여서 상품이다, 작품이다, 명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잘 파악하셔서 내가 만들면 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인류 변화 동력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의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못했다, 그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걸 요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못했어. 요거 못했어.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귀납식이라고 그러죠. 방금 한 게 연역식입니다. 예, 연역식은 매우 빨라요. 속도가. 여러분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요약하고 설계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읽어요. 근데 귀납식은 아주 느리죠. 왜? 지금 전체 주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문자 쇼크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역사 나눈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코칭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문자의 발명이 문자 이전 시대의 변화, 이건 문자 이후 시대 변화.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이제 낱개로 요약을 해야 돼. 이달락 이만큼을 문자 시대의 변화 기준. 하이드 큰 그림을 먼저 뎁스 1부터 먼저 요약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요약을 해 나가죠. 그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럼 다 해놓고 나서 못 찾아야 돼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못 찾아야 돼? 주제 찾아야 그러니 얼마나 느려. 네. 그러니 연역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연역형이 아니라 수능 지문이라든지 고시 지문 같은 경우는 연역형을 안 씁니다. 귀납형을 쓰죠. 왜냐하면 고시 지문이나 수능 지문은 어려운 거네요, 쉬운 거네요. 네, 어려운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주제가 한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 보이면 너무 힘들죠. 보이면 바로 연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주제가 딱 보인다는 말은 아래 하위 구조가 다 금방 보여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진희 씨가 내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올 때 나한테 오늘 제 시험에 대해서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러고 왔어. 그럼 딱 들으면 이제 말하는 말마다 다 이해되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딱 만났는데 뭔 얘기를 시작하면 지금 나는 뭐 해야 돼?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미안하니까 또 핵심을 빨리 못 말하고 이제 수식을 먼저 말하게 된다. 그렇게 이 독서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읽는 것과 주제를 파악하지 않고 읽는 것은 속도의 어마어마한 차이와 정보의 설계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류 변화 동력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하위 요소는 지금 같은 게 굉장히 쉬워요. 자, 1차 쇼크, 문자 쇼크, 그냥 제1차 문자 쇼크. 자, 2차 뭐죠? 종이 쇼크. 이런 경우는 요약할 때 정말 편하죠. 왜냐면 이미 단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3차 인쇄 쇼크, 4차 이북 쇼크, 5차 인지 쇼크.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약을 간편하게 항목별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 쇼크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 이게 주제이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설정할 때 이 주제가 정확하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인류 변화의 동력은 바로 이 5가지 쇼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논리적으로 구조가 맞죠? 그렇죠? 얘하고 얘는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이제 1차 문자 쇼크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연역형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역형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죠. 자, 이 내용을 1뎁스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1뎁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0뎁스면 여기가 1뎁스인데 1뎁스 아래 이제 바로 2뎁스가 있겠죠. 예, 2뎁스를 먼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뎁스 작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안 그러면 1뎁스만 길게 해놨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쪽이 되죠. 근데 1뎁스하고 2뎁스만 했어.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가치가 있어. 3뎁스까지 했어. 그럼 3뎁스까지만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야. 왜? 하위 요소는 뭐 꼭 필요하면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쇼크를 봅니다. 자, 1뎁스 먼저 봅니다. 역사의 구분 기준은 이런 것이다. 예. 여러분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핵심만 가지고 갈게요. 역사의 구분 기준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문명과 원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역사 구분 기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의 발명은 변화를 예고했는데 문자 이전 시대의 변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 이전 시대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 이후 시대네요. 그러면 여기서 역사 구분 기준 안에 들어가 버리네.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도구 기준으로 불러주세요. 도구 기준. 뭐죠? 석기, 청동기, 철기. 자, 두 번째. 생산 기준으로 원시, 농업, 산업, 정보. 그 다음에 시기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는 안 씁니다. 예. 요즘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대라는, 현대를 써버리면 100년 후에도 또 현대가 되잖아요. 현대라는 말을 못 씁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요즘에 쓰는 말이 있어요. 근대하고 현대 사이에. 근현대. 이게 우리 지식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 근대가 모던이잖아요. 근대 이후. 지금 현재를 근대 이후라고 써.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 그 단어 아닌데, 그죠? 시간하고 이 단어를 합쳐서 근대 이후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 근대 이후라고 써요. 그 다음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00년 뒤에는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현대 시대, 현재 우리 시대를 근대 이후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 다음 뭘로 돼 있죠? 불러주세요. 뭘 기준으로? 자, 한번 봐보죠. 원시하고 고대, 중세, 근대인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대, 원시시대, 문명시대이다. 문자 발명을 기준으로, 문자를 기준으로 하죠. 문자를 기준으로 원시시대, 그 다음에 문명시대.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내용은 지금 문자 이전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 구조를 찾아내야 돼. 그럼 원시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시시대 이야기죠. 그 다음 이거는 문명시대 얘기죠. 예. 그럼 이건 상세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빼고 넘어가면 일단 여기까지가 1차. 예.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해서 역사 구분 기준이 하나로 끝났죠. 그런데 역사 구분 기준에서 문자 기준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예. 문자 기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여기서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원시시대 뒤로 그냥 또 쭉 지금 적는 것은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역사 구분 기준 안에 밑에다가 문명 원시와 문명 구분이라고 하나 놓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로직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역사 구분 기준하고 원시 문명 구분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역사 구분 기준 안에다가 다시 일반 기준하고 특별 기준이라고 만들고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요리 넣어주고 특별 기준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문시 문명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리 넣어주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없애주고 그러면 이제 특별 기준이니까 문자 기준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요렇게 하면 역사 구분 기준이면서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으로 나누고 문자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안 그러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과정에서 로직으로 구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위는 제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정의시 조건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했다 칩시다. 네, 이렇게 로직을 짜가는데 항상 뎁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뎁스를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 정도 선까지 했고요. 여기도 좀 더 한다면 좀 더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 뭘 더 해야 되죠? 여기서 자, 석기하고 청동기, 철기는 이대로 끝나면 여기서 더 이상 적을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래가 하위 요소가 좀 충분히 적혀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하위를 적어야 되는데 이건 D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쇼크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쇼크는 문명의 보급이라는 주제가 뽑혀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이거 뭐 계속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요약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미리 해놨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여줄게요. 바로. 자,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요약을 해놨던 겁니다. 자, 독소 쇼크입니다. 먼저 보시면 정보 기준. 여기서 구조가 확 달리 나왔죠. 원래 문명 변화 단계가 여긴데, 그렇죠? 여기는 안으로 들어갔고 앞에다가 3개의 로직을 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역사 구분 기준이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4개가 있었잖아요. 그 4개를 얘기하려고 한 거는 이 4개는 어떤 면에서는 문명 변화 전체를 아우러서 보고 있죠. 4개가. 요 1단계 문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빼주면서 역사 구분 기준으로 해서 기준별 분류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의 가치를 이렇게 제가 했던 방식과 같죠. 예, 이렇게 해서 문자의 가치를 문명사회 진입, 그 다음에 인류 변화 예고, 이렇게 핵심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글 속에 본다면 원래 글로 본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1차 앞으로 글이 들어와야죠. 1차 앞에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글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로직으로 볼 때 이 내용을 앞으로 빼버린 거죠. 네. 왜? 이것이 5가지 쇼크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문자 쇼크의 핵심은 어디예요? 원시와 문명이지. 원시와 문명이 문자 쇼크의 1쇼크의 핵심이고 역사의 기준은 위로 올려서 전체를 아우르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변형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명 변화 단계를 각 단계별로 놓고 문자 쇼크, 문명의 시작, 문자 이전 시대, 문자 이후 시대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죠. 한계, 그죠?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이유, 그 다음에 문자 이후 시대, 역사, 이전 비교, 문자 별명 가치. 이렇게 해서 문자 쇼크가 끝나고 종이 쇼크는 종이 발명 배경, 종이 발명 효과, 기록된 지식, 그 다음에 기록한 과정, 그리고 중국 문명, 중국 발전, 서구 문명 지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였죠?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게 얼른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설계라고 보죠. 자, 그럼 이제 이 설계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통 요거 만들어 놓고 글쓰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놓고 요약을 시작하죠. 앞에 문장 역사 기준이니까 인류 제일 먼저 쓸 거는 여기서부터 써요. 여기 제목인데 여기죠. 정보 출처, 저술 목적, 저술 주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년 전에 요약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안 봤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1년 전에 했던 거고 방금 오늘 제가 주제 파악을 했잖아요. 큰 차이가 없죠. 문자와 종이 그리고 종이 유통 방법, 또 정보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인류의 발전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구분 기준이니까 자 주제가 이리 들어옵니다. 인류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요약했느냐 봅시다. 역사를 구분할 때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데 크게 도구, 그 다음에 뭐죠? 시기, 생산, 그 다음에 문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큰 그림 먼저 그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도구는 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고 생산 기준으로는 원시, 농업, 산업, 정보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매핑 된 대로 따라가면 되죠? 예. 재미난 것은 이렇게 쓰여진 글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복도 없죠. 예. 이게 바로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얼마나 자세히 할 거냐 할 때는 이제 요구자에 따라서, 요구 기준에 따라서 A4 용지 반절 그랬다면 여기서 뭘 빼면 돼요? 여기서 그렇죠. 도구, 시기, 생산, 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뒤에 하위 요소는 빼도 되죠. 예, 이렇게 요구자의 요구에 맞춰서 얼마든지 길고 느리고 짧게 길게 만들어도 요약에 오류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모양만 초기 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정보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설계가 돼서 상품으로 바뀌는지 이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이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방법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었죠. 또 세종대왕 얘기를 라이프니츠 정말 세종대왕급이에요. 위족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가장 고민했던 이야기는 그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무성한 말들 속에서 정보가 체계 없이 전달되고 오해가 발생하고 수학은 싸움이 없다고 라이프니츠가 그럽니다. 수학에는 절대로 전쟁이 없다. 수학자끼리 싸우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수학자는 공식을 푼 사람이 그냥 왕이야. 못 풀면 그냥 못 푸는 거지. 맞았다 틀렸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네. 근데 이 언어로 하는 이 말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이 라이프니츠가 그 고민에 빠져서 평생을 정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과 0을 컴퓨터에 쓰인 영어가 아니죠. 0과 1을 그때 개발한 거예요. 0과 1 컴퓨터용으로 개발된 거 아닙니다. 0과 1을 개발했고 언어를 0과 1로 바꿔가는 과정, 기원 원리학이 그때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해결 못했죠. 네, 라이프니츠. 저도 이 흐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0과 1로 하다가 불이라는 사람이 N와 나시라는 불의 논리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또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0과 1이 컴퓨터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시점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라인이 있냐면 1900년 초에 소실과 언어학을 개발합니다. 언어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수사학에서부터 나와요. 로마 시대 수사학에서부터. 그리고 그 수사학이 오늘날 국어가 됩니다. 국어 문법 이런 게 다 수사학에서 와요. 그러면서 소실의 언어학이 한 시대를 또 가름해 줍니다.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사고다. 사고란 뭐냐? 사고란 뭐냐에 대한 이퀄 언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인류의 언어 철학이 세팅되는데 20세기 언어 철학이 그렇게 탄생하죠. 그럼 언어 철학의 핵심은 뭘까요? 사실 인간이 계속해서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싶을 정도의 단순한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 언어는 자, 상황이 이상수님이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럼 이상수님이 여기 앉아 있다는 문장 하나 나왔죠. 이걸 뭐 명제라고 해요. 명제라는 말은 옳다 그러다가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여기 상황은 가짜 진짜 없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죠. 근데 말은 이 말을 쓸 때 있다 없다 하면 없다는 상황이 안 맞는 가짜가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이 발생합니다. 상황은 참과 거짓이 없습니다. 상황 있는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근데 말로 바꾸는 순간 어마어마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잠깐 힐끗 보고 나가다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더라.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더라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볼 때 팩트라는 세상을 보는데 그 팩트를 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생하죠? 잘못 인지한 논리적 오류 얼마나 많아요. 일반화의 오류, 그죠? 근거의 부족의 오류, 그 다음에 우연의 오류, 수없이 많은 오류가 우리 인지로 들어와. 자, 그러면 들은 사람은 어차피 상황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없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상황을 모두 경험할 수 없어. 왜? 로마시대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로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엔 도대체 오류의 수백 가지 중 몇 개가 들어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대로 이 길과 창조돼서 여기까지 오는 시기까지 여러분이 본 세상은 어디까지죠? 지금 내가 보는 이 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보는 세상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내가 사는 공간은 어디예요? 내가 만난 사람 얼마나 돼요? 이 우주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이 본 경험한 세계는 정말 0.0을 가지고 0.1로 붙여도 부족하다. 이런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통로를 써가지고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로마도 이해하고 조선시대도 이해하고 세종대왕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죠. 근데 이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숨어있겠냐고. 느낌이 오나요? 네. 속았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네. 우리는 언어에 속았던 거죠. 이제 의식을 차리는 사람들은 언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참과 거짓 중에 어디? 둘 중에 하나야.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쓰는 글들이 팩트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팩트 아닌 것들이 얼마나 넘치고 넘치냐는 거죠. 수많은 미신, 수많은 우연의 법칙들, 이런 법칙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을 믿어버리는 우리.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은 언어로 전달되는 세계, 즉 참이라는 세상을 언어로 바꿨어. 그럼 언어로 안 바꾸면 어땠을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참이라는 세상을 내가 전수받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지금은 영상이라는 게 있어서 참이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도 편집의 마법에 걸리면 모두가 오류투성이 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영상도 편집의 마법이 있고 언어도 편집의 마법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 졸면 야 대부분 졸다. 일반화 아닙니까? 예. 이런 식의 편집의 마법들을 가지고 이 삶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구를 기준으로. 예. 내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이 작은 오류들을 나의 욕구 속에서 만들어지죠. 이 작은 오류. 그리고 그것이 이쪽에 전달돼서 한 번 더 전달되면 이제 거기는 볼만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글을 읽고 말을 들으면서 믿을 게 있냐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철학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믿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니다. 진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으면 안 믿는다. 이거 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제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진실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고 있을 때 이 말 속에 누락이 있을 거고 이게 누락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 의도적인 누락이 있을 거고 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도는 누락이 있다. 아니면 이 점을 망각해 가는 누락이 있을 거고 얼마나 망각이 많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어요? 그래도 믿어요? 아니 진심을 믿는다니까요. 진심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 믿어. 근데 그 진실 속에 여러분이 누락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거죠? 제가 사람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저는 일단 여러분 의견들을 종합합니다. 일단 모아요. 그리고 중복 누락을 제거하고 관계를 정리해서 아까 네 가지 관계에서 다 체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안에서 체계가 다 잡히면 그때서야 내가 당신이 한 그 말을 이제 내 말로 설명해서 전달을 하면 그때 이제 내가 그것을 믿는 말이죠. 즉 여러분이 했던 말에 있는 중복 누락을 제거하고 체계와 종합을 통해서 전체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한 목적, 배경, 목적, 목표, 그리고 내용 구성, 그리고 내용의 운영 전략들이 한눈에 보일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같이 대화를 하든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예. 이게 제가 인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면 실수는 많이 없겠죠. 예. 저는 여러분 말을 듣고 함부로 빠져들거나 여러분 말에 공유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을 전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왜?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 얘기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삶 속에서 사기를 좀 자주 당했다 싶으시면 이 언어의 누락의 시스템을 잘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 친구가 말하면 믿어버리고, 그죠? 네. 엄마 아빠가 말하면 믿어버리고. 아이들은 참 잘 믿어요. 중복 누락이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정말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언어에 대한 이 오류의 마법, 이 부분을 벗어나야 여러분이 진정한 세계의 팩트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럼 내가 팩트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류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정부 강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첫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는 말이 따라서 해보세요.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럼 실패할 일 없죠? 네. 근데 지금 의문이 들죠? 무슨 의문이 들어요? 실패할 일 처음부터 하지 마라. 실패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 제일 중요한 거죠. 실패할 줄 알면 누가 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말고 삽시다. 20세, 시중에 가면 실패를 막 조장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해봐. 많이 봤죠? 네. 전 정말 아니라고 봐요.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실패할 일을 안 하냐?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모르면. 실패할 줄 안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럼 안 하면 돼. 그럼 뭐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은 실패해도 실패를 보지 않죠. 실습을 해가지고 성공하지 않고 그냥 그랬다 해서 무슨 실패를 하는 걸까? 실습은 말 그대로 실패를 위한 과정이죠. 실습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 말을 믿고 권위를 믿고 뭔가를 믿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올인하고 몰빵하니까 생기는 것이 바로 실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 독서 쇼크의 언어를 어떻게 분석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언어를 참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어를 참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느낌이 오나요, 제 말? 느낌보다 네. 저는 지금 개인적인 그냥 네. 느낌인데 좀 졸부 같다는 생각도 드는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자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렇게 지난 아유, 네. 내가 뭐 고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건가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과 남들이 해봤던 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돌톤의 원자로는 떡에다가 콩이 젖어서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속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러더퍼드가 이것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속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항상 돌톤의 원자로, 러더퍼드의 원자론이 지금 원자론이죠. 원자론이 나올 때는 꼭 돌톤의 원자론이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실패한 거잖아요.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새로운 길이 없는데 이만큼 닦았어. 목표 달성 못했어. 근데 이만큼 닦았잖아요. 이걸 실패로 보나요? 아니 시도도 개척 시도. 이만큼 갔다니까 이 세상 없는 길을 닦아놨다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목표를 저기까지 가려고 한 거야. 그런데 새롭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만큼이라도 했어. 그럼 이게 바로 나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 실패는 어디에 있냐? 남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다. 요걸 하지 말라. 자,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남들이 성공한 일을 모아서 내 걸로 적용해서 나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벤치마킹이에요. 공부를 왜 하는데? 인류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가지고 내가 할 때는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 다 성공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마저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도 안 된 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술이 그 실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왜요? 그런데 예.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자라온 환경 속에서 뭐 양육의 방식도 있을 거고 태어날 때 기본적인 문제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인지기술을 발전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일반화 시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아에게 적용 안 되죠. 네. 지금 당장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사람에게 적용 안 되고 운동만 했던 사람에게 이거 적용 되겠어요? 적용 안 되죠. 단지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한 가지 봅시다. 내가 실패할 걸 알아낼 수만 있다면 가정해 봅시다. 인지적. 실패할 걸 알아낼 수 있어. 성공할 걸 알아낼 수만 있다. 알아내기까지만. 스포츠 선수라 칩시다. 공무원이라 칩시다. 대부분 공무원들 나오면 사업하면 다 나가잖아. 그러면 공무원이 사업할 때 알아냈으면 안 하죠. 근데 왜 안 알아내냐? 공무원들 머리 좋잖아. 교사들 머리 좋잖아. 왜 안 알아냈을까? 뭐가 문제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류라고 오류. 믿고 있는 거죠. 네. 오류라고. 네. 근데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을 잘 믿는데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걸 배우신 게 아닌데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있죠, 맞죠? 그래서 예. 처음에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안 된 것만 찾아내죠.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네. 공감도 하고 다 적으세요. 그러더니 안 되는 부분들 막 얘기하죠. 또 한 10명한테 더 물어봐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딱 조합을 해서 네.
들은 얘기만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 서운했는데 지금은 약간 시원하게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인지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야기, 그냥 누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더 수집해서 본인이 판단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래도 실수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기까지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40대. 40대. 아, 굉장히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어떤 경험들이 충분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지금 40대에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때부터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거예요. 언어의 마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언어를 제대로만 체계화시키면, 근데 봐보세요. 팩트와 언어는요, 제일 좋은 건 팩트입니다. 사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을 경험해보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러고 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거 경험하니까 얼마나 걸려요. 근데 언어는 어때요? 팩트를 경험하는데 10년 걸린다면 언어는요, 정말 3개월 안에도 그 10년을 다 내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언어의 오류의 마법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잠깐 내려놓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자, 엄마가 유대인처럼 질문을 계속합니다. 유대인 질문 이렇게 하죠. 아이가 새가 어떻게 날아? 날개 있으면 날지. 아, 그렇구나. 끝.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은, 새로운 이제 엄마들은 새가 어떻게 날아? 어떻게 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첫 번째, 새하고 인간의 차이. 우리가 못 나는 사람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지? 날개가 있고 우리 날개가 없네. 그렇지, 날개가 있네. 그럼 날개가 있으면 날개 있다. 그럼 너도 날개 붙이면 날개 붙여볼까? 왜 못 날지? 그럼 뭐야? 아, 새의 몸하고 날개의 균형이, 날개 엄청 크고 몸은 작네. 우리 날개 이빨은 못 날개구나. 그럼 날개와 몸의 균형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럼 한번 달나라에서 날아볼까? 공기가 있어야 나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찾아내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어디서 섞겠냐고. 누가 말하면, 그게 한 가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들면 진짜 곤란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조적 사고, 체계적 사고, 순환적 사고, 포함적 사고, 관계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대화해서 그렇게 길러졌다면 그런 아이들이랑 지금 같은 오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제가 얘기해요. 우리 이해하셨죠? 네,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 많은 초기값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언제 누가 다 가르치냐.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훈련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해요. 오늘 독설쇼크 요약을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넘어온지 아시죠? 네. 정보를 설계했을 때 언어입니다. 언어를 설계했을 때 우리는 팩트를 보게 됩니다. 팩트를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실수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팩트를 못 봤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보류하라고. 팩트를 볼 때까지. 그리고 팩트를 내가 봤다고 생각해. 그럼 역사를 또 물어. 이게 맞는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사실을 보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권위의 오류, 친분의 오류, 명예의 오류, 결과의 오류. 저 사람 결과 냈으니까 나도 될 거예요. 조건이 다 다른데. 이런 엄청난 오류 속에서 헤매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네. 예.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요약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모델을 한번 보여주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